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침묵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코르넬리아 토프 지음, 장혜경 옮김, 서교 책방에서 나온 책입니다. 말은 할수록 힘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말이 넘치는 세상에서 침묵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침묵을 통해 말의 무게를 실는 법을 알려주는데요. 말의 양을 조절하여 침묵을 효과적인 설득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몇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의 침묵에는 놀라운 힘이 있는데요. 정지 상태를 뜻하는 정적은 사실 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역동적인 상태보다 더 강력하다. 실제 하는 아스피린과 달리 정적은 실제 하지 않으면서도 효력이 있다. 그리고 이 모순되지만 강력한 정적의 효력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다. 대화 도중 잠깐씩만 입을 다물어 보라. 말은 적게, 침묵은 많이가 적당한 균형이다. 세상 만사가 그렇듯 침묵에도 양극단이 있다. 많아도 부족해도 효과는 떨어진다.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오래 입을 다무는 사람도 있다. 말을 해야 할 때도 입을 꾹 다물어 버리는 사람은 속병이 들거나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한다. 반대로 별것 아닌 일에도 몇 시간이나 비난하고 잔소리를 해대는 사람은 말에 힘이 없다. 둘 다 균형을 잃은 경우이다. 대화에서 침묵이 효과적인 이유는 먼저 침묵은 상대를 당황하게 합니다. 의외의 것은 대체로 잘 통한다. 그리고 요즘처럼 말 많은 세상에서 침묵이란 소통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의외의 것 중 하나다. 상사와 매일 언쟁을 한 직원이 있다고 해보자. 500번째 싸우는 날 상사는 부하 직원이 앞선 499번처럼 자신의 말에 토를 달며 반박할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상대가 통 말을 안 한다. 상사는 당황한다. 그리고 불안해진다. 불안하면 브레이크를 밟기 마련이다. 그렇게 침묵은 갈등 상황에 바람을 빼는 역할을 한다. 싸움을 기대한 사람에게 상대의 침묵만큼 놀랄 일이 어디 있겠는가. 또한 침묵은 생각을 자극한다고 하는데요. 아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아빠를 본 적이 있다. 아이는 5미터 앞에서도 골대에 골을 못 넣는 수준이었다. 축구 깨나 할 것처럼 보이는 아빠는 아들을 가르치느라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다. 아이는 연방 공을 찼지만 계속 빗나갔다. 가망이 없어 보였다. 아빠는 당장 심근경색으로 쓰러질 것처럼 얼굴이 벌개졌다. 다행히 그의 목숨을 구한 건 그의 지성이 아니라 급격히 저하된 체력이었다. 지친 아빠는 말수가 줄더니 나중에는 거의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이의 실력이 점점 좋아졌다. 심지어 스스로도 놀란 듯, 내가 어떻게 넣은 거지? 라며 의아해했다.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아빠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어떻게 했는데? 라고만 물었다. 아이는 공을 찰 때 상체를 숙이려 했다고 대답했다. 아빠는 말없이 양쪽 엄지를 치켜 세웠다. 그날 그 아빠는 모든 아빠와 엄마, 모든 남자와 여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배운 셈이다. 침묵은 상대의 지성은 물론이고 책임감과 이해심, 관심, 참여까지도 활성화시킨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진리를 깨우친 사람은 많지 않다. 누군가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싶을 때 우리는 열심히 떠든다. 그리고 결국 실망한다. 제 아무리 좋은 말로 떠들어 봐도 외부에서 온 동기는 효력이 약할 수밖에 없고 지속력도 약하다. 내부에서 오는 동기가 훨씬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법이다. 침묵은 최고의 협상을 이끌어낸다고 하는데요. 협상을 잘하는 사람은 말수가 적고 간단 명료하게 말한다. 단어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를 실른다. 수다쟁이들보다 2배는 더 자주, 더 길게 침묵한다. 그리고 2배는 더 성공한다. 협상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이런 충고를 한 적이 있다. 말이 많은 사람은 할 말이 적은 겁니다. 제가 진짜 두려워하는 상대는 침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속을 알 수가 없거든요. 포커판과 같습니다. 자꾸 떠들다 보면 자기 패만 들키게 되지요. 또한 침묵은 동기를 부여한다고 하는데요. 한 펌프 회사에서 감동적인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직원들에게 신제품이 아시아 제품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생산 원가를 20% 절감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는 생산팀이 2시간 정도 창의적 사고 운운하는 연설을 하고 마지막에 결연한 표정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를 복창하는 따분한 아침 조회 장면을 상상했다. 그런데 의외였다. 팀장은 단 2분 만에 훈시를 끝냈다. 작업장으로 들어가니 연단 앞에 직원들이 모여 있었고 연단 위에는 천을 뒤집어 씌운 물건이 2개 있었다. 팀장이 첫 번째 천을 벗겼다. 아시아제 펌프에 엄청나게 큰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280유로. 다음으로 천을 벗기자 자사 펌프가 나타났다. 350유로. 직원들은 자기도 모르게 입을 딱 벌렸다. 팀장은 딱 한마디만 했다. 3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가격표를 바꿉시다. 훈시 끝. 하지만 직원들은 단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1시간 동안 연단 주위에 모여 서서 어떻게 해야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지 열띤 토론을 벌였다. 만약 생산팀장이 2시간 동안 훈시를 했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직원은 훈시가 끝나자마자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옮겼을 것이다. 현명하게 말을 선택하면 적은 말로도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 말이 많다는 것은 할 말이 많다는 증거가 아니라 게을러서 하고자 하는 말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말을 찾지 못했다는 증거다. 말과 침묵의 균형을 유지하라고 하는데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는 침묵이 최고다. 말과 침묵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적게 말하고 많이 침묵하라. 말이 적어야 강하고 자신감 있고 당당해 보인다. 침묵은 상대를 당황하게 하고 용기를 주고 동기를 부여하며 이성의 스위치를 재점화하고 갈등을 한풀 꺾는다. 그럼에도 침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가 침묵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런 착각을 깨닫고 넘어선 사람만이 진정으로 효과적인 소통법을 깨우칠 수 있다. 과유불급은 말에도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 때문에 이미지와 출세, 성공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가족과 동료, 부하 직원, 고객, 상사를 몇 년에 걸쳐 괴롭히고 또 괴롭혀 마침내 기피 대상 1호가 된다.
침묵도 소통의 방식이다. 말과 침묵은 서로를 보완한다. 그래서 말과 침묵의 균형이 중요하다. 또한 침묵은 효과가 강렬하다. 그래서 말이 적으면 지적인 인상을 풍긴다. 잔잔한 물이 깊다는 속담이 있다. 말이 적으면 속이 깊어 보인다. 깊이 있는 인간의 아우라가 바로 침묵의 결과인 셈이다. 그래서 말을 멈추고 상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라고 하는데요. 말의 내용 못지않게 어떻게 말을 하는가에도 관심을 가져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다. 말을 멈추는 시간도 중요하다. 이해와 공감과 동의는 말에 이은 침묵에서 더 많이 생겨난다. 상대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준다. 문장이 끝날 때마다 쉼표가 있을 때마다 정확히 말을 멈추고 쉬어야 한다. 말을 멈추었을 때는 시선 교환과 표정, 제스처를 관리해야 한다. 말의 목적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말을 멈출 때 상대의 마음이 움직인다. 행복은 고요한 순간에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침묵과 고요를 만나라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가 혼자 조용히 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균형을 위해서라도 멈추지 않는 소음과 허둥대는 분주함의 대척점이 침묵과 고요의 오아시스가 필요하다. 넓고 웅장할 필요는 없다. 짧은 순간이면 충분하다. 이를테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간이다. 우리 모두는 규칙적으로 입을 다물고 몸과 마음을 쉬며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다. 예전 사람들은 고요의 시간을 주기적으로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아침 기도 시간을 가진 것도 그런 이유다. 요즘에는 아침 샤워를 고요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또는 아침 식사 시간도 가능하다. 서두르지 말고 TV나 스마트폰을 켜지 않고 차분히 식사를 하면서 몸과 마음을 쉬는 것이다. 스마트폰과 이메일에 휘둘리는 것도 금물이다. 이메일 도착, 메시지가 뜰 때마다 스마트폰의 알림이 울릴 때마다 확인하면 일상은 번잡해지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들은 하루 2번에서 3번 정해진 시간에만 이메일을 확인하고 스마트폰을 잘 들여다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일의 효율이 오를 뿐만 아니라 마음도 안정된다. 이런 차분함과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야만 한다. 에너지는 고요의 샘에서만 길어낼 수 있다. 그리고 직관은 고요에서만 깨어난다. 삶의 의미는 번잡한 소음이 아니라 고요한 순간에 드러난다. 고요함 속에서만 평온과 휴식, 안정과 행복, 자존감을, 특히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말을 많이 할수록 세상의 소음에 귀를 내줄수록 점점 자기 자신을 잃게 된다. 행복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 행복은 보는 자의 눈 속에 있다. 라고 했다. 행복은 이 세상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고 자기 안에서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계속 바깥 세상과 수다만 떨면 행복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고요는 많은 것에 도움이 된다. 에너지와 창의성, 직관적 문제 해결을 돕는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고요가 인성의 발달을 돕는다는 점이다. 괴테는 말했다. 가장 큰 행복은 자신과 하나가 되는 인성이라고. 하지만 괴테가 미처 말하지
아는 것이 있다. 자신과 하나가 되는 인성은 고요한 순간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런 고요하고 평온한 순간에만 우리는 자신을 찾을 수 있고 세계와 평화 협정을 맺을 수 있으며 행복에 가장 가까워질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말이 넘쳐나는 세상 속 더욱 빛을 발하는 침묵의 품격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 침묵을 배우는 시간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